자, 회로도가 무엇이냐? 회로도는 PS 캐드를 다루셨잖아요. 네. PS 캐드는 굉장히 추상화 레벨이 높은 설계 툴이죠. 그죠? 사실 피캐드랑 같은 개념이, 우리 저 피심이랑 같은 레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 심볼이나 뭐 전원이나 RLC가 굉장히 추상적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툴이죠. 그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실만한 툴로 PS 캐드나 피심에 준하는 걸로는 예를 들어 안시스의 맥스웰,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아니면 매트랩. 물론 수학 툴이긴 하지만 네. 얘네들도 굉장히 추상화 레벨이 높은 툴인 거죠. 그러니까 그 툴에서 나오는 어떠한 형상의 결과물도 물리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무형의 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그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회로도 예를 들어 전기 설계 도면, 네. 뭐 기계 가공 도면, 이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어떻죠? 얘네들은 굉장히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적 단계의 툴이죠. 맞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보시면 어떤 물건의 형상과 치수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박사님께서 솔리드 엣지를 써보셨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무언가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설계, 표현하기 위한 툴인 거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전자회로 툴이에요. 전자회로 툴은 실제로 존재하는 부품을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심볼들로 만든 다음에 걔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추상화된 거랑 완전히 구체화된 거 중간 정도가 회로도예요.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 회로도에 표현된 부품이요, 실제 부품이랑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다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같냐를 의미하는 거죠. 같습니다. 안 같은데? 예를 들어 용어 선정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공부하는 중이시고, 저는 이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회로도라는 걸 봤을 때요, 개념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회로도에 이런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모양. 회로도를 보고 부품의 물리적 형상과 특징을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PCB 설계 툴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회로도 단계는 몰라요. 잘 알기가 어렵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기 어렵죠. 그럼 회로도는 뭘 알 수 있냐? 신호를 알 수 있어요. 신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28335다. 회로도에 있는 모든 부품은요, 물리적 형상,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호들, 이거에 대한 정보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중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었으면 솔리드 엣지였으면 아마 박사님께서는 이 부품의 패키지를 그리셨을 거예요. 근데 전자회로 툴 지금 쓰고 있는 ORCAD는 이 패키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PS CAD나 PSIM처럼 표현한 거죠. 따라서 회로도를 보고 물건을 알 수는 없지만 회로도를 보고 이 각각의 핀들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떤 신호들이 연결되어야 되는지. 그게 틀리죠. 전자회로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왜 설명하냐? 당연히 회로도를 보고요, 신호만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어떤 모양이다, 이 심볼, 회로도의 이 심볼은 추상화된 데이터예요. 얘를 보고 진짜 부품의 모양을 알기는 어려워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완전히 뭐 쪼개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품은 한 개인데 부품을 여러 개로 쪼개서 그려요. 저희가 보통 그거 분할 모드, 이게 뭐라고 하지? 영어로 부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좋은 예라고 해야 되나? 좋은 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회로도가 하나 있다고 치고,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또 안 되네. 잠깐만요. 라이브러리 하나 좀 등록 좀 할게요. 이런 거를 전혀 안 달아보셨다고 하니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뭔가 뭐야, 앰플리파이어. 자, 요거 OP앰프 기구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AB라고 나왔죠. 이 부품은요, 실제로 모양이 AD8072 이라는 실제 부품을 기반으로, 얘는 부품이 모양이 하나잖아요. 하나. 네. 근데 여긴 두 개로 쪼개져 있네요. 부품이 두 개라는 뜻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네. 즉 추상화 레벨 단계에서는 여러 개로 표현될 뿐 1A, 1B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회로도에 여기 1, 2, 3 여기 보시면 1, 2, 3, 5, 6, 7 1, 2, 3, 5, 6, 7 4번, 8번은 전원핀이라서 중복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핀들, 정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핀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툴이 전자회로 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를 보고 물리적으로 모양을 한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 같은 거를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박사님 상황에서는 지금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모양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다른, 예를 들어 뭐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버렸더니 여기에 핀 이름이 이름이란다. 네임이 V 플러스예요. V 플러스. 넷네임. 여기는 플러스 VS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도는 추상화 레벨에서 얘가 전원 핀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 이름 자체가 갖는 정보라는 건 사람이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서의 역할밖에 안 해요. 당연히
핀 이름이나 부품 이름조차도 관계가 없어요. 전자회로에서 중요한 건 이 핀 자체예요. 핀 번호. 핀 번호가 할 때인데 핀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전자 부품으로 전자회로에서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죠. 전기 도선으로.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요 부품이요, 아주 기본적인 전자회로의 지금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얘를 갖고 올게요. 예를 들어, 지금 요거. 이거 글자 폰트를 40으로 찍을까요? 요거를 레퍼런스 넘버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ORCAD에서는 밸류라고 부르는데, 밸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트 이름이나 특성,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 요거는 핀이 있거든요. 핀? 네. 핀인데요. 핀은 핀 형상에서요. 핀 요 그림 모양. 네. 핀 형상이라는 게 핀의 그림 모양. 에서 약간의 기능을 추정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 주고 산 비싼 툴이면 저게 다 맞을 수도 있는데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단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핀 이름이나 핀 넘버, 그러니까 핀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핀 번호입니다. 핀 번호. 핀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뿅 뿅. 이건 안 집히네. 이건 안 집히네요. 이건 안 집히네. 그리고 요 파트 이름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는 AD8072만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근데 회로를 보시면 실제로는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넘버가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파일 리드 플라스틱, SOIC, 뭐 마이크로, 뭐 이게 뭐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 뒤에 쫙 넘기면 회로들을 처음 보신다고 하니까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부품은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요. 이게 모양이 다양한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딥, 요건 SOIC, 요거는 마이크로 SOIC. 여기서 보면요 치수가 달라요. 3.1mm, 5mm, 5mm, 6.2mm. 얘는 10mm, 7mm. 다르죠? 네. 같은 부품인데 왜 패키지가 다르지? 달라요. 마치 자동차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SUV 있는 것처럼. 바퀴 4개면 다 차 아닌가요? 차긴 차죠. 단 종류가 다를 뿐. 네. 그래서 807, 얘는 잘못된 표기예요. 8072는 이 부품의 추상화 레벨이지 물리적 형상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걸로 요거의 물리적 형상을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이제 여기다가 패키지 정보라는 거를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찾아본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를 심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 보기 줄여서 심볼이라고 하는데, 심볼은 반드시 물리적 형상, 가격, 특성, 그러니까 정기적 특성, 이런 정보를 반드시
반드시 포함할 이유가 없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작업자가 정보를 기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최소로 필요한 건 핀, 레퍼런스, 파트 이름,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진짜 최소로 필요한 건. 그래서 회로를 보고 패키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누구예요?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가 중요한데요. 레퍼런스는 요 ORKD 툴에서요, 네. 이 심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예요. 당연히 부품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단 아무 관계는 없지만 단 심볼의 종류, 이거 보통 우리가 BOM 생성할 때 네. 심볼이 어떤 분류 같은 거 할 때 도움을 줘요. BOM 생성할 때. 그래서 중요해요. 하고 실제로 이제 작업 시에요, 구별자, 그러니까 식별 정보로 활용합니다. 약간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그럼 아까 혹시 회로도 잠깐 가져오시겠어요? 자, 이 회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여기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 자동으로 일로 가서 보는구나.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부품 맨 먼저 보실 때는요, 요거 U8. 네. 아, 저게 레퍼런스 번호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거? 방광하는 교진호. 얘가 예를 들어 PCB 레퍼런스 넘버 혹은 레퍼런스, 이게 보시면 PCB예요. 이거 좋은 예제네. 이런 거. 이거 잘 보시면 이런 거. 네, 번호가. 왜 번호가 안 적혀 있어 얘는? 희한하게 설계네. 좀 이런 거 이거 좋네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이런 게 레퍼런스 번호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번호로 부품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품을 찾는다? 회로도에서 레퍼런스 번호를 보시고 그 부품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는 뭐를 보고 결정한다? 이 아까 밸류. 얘도 밸류가 있겠죠, 당연히? 밸류가 어딨냐? 밸류가 요 가운데. 어떤 게 밸류인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규칙은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밸류는. 왜냐면은 얘가 추상화 툴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이거는요, 요거 네. 이게 저기 안에 박혀가지고 죄송해요. 이거네. 이게 조심해야 돼. 이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요거 레퍼런스거든요. 네. 요게 밸류예요. 요게 밸류. 얘는 뭐예요? 얘는 약간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심볼 그릴 때 박아놓은 거야, 이름을.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회로 설계 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도가 좀 있어요, ORCAD가. 그래서 ORCAD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 심볼 그릴 때 그냥 텍스트 정도.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를 적어 놓는 거죠. 지금은 부품 이름이랑 패키지를 적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거 있잖아요. 여기 좋은 예제. 아까 요 OPM프잖아요. 요거 여기요. 이놈 이런 거 다 내가 따로 그려서 넣은 거예요. 글자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심볼 그릴 때 필요한 정보인 거죠. 또 그래서 이거고 실제 밸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에디트 해보면 이렇게 밸류가 뭐다. 그래서 얘는 부품 이름에다가 패키지 정보까지 넣은 걸 적은 거예요. 아까 그러면 아까 약간 좀 여기 아까 OPM프 얘도 패키지가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느냐? 저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더링을 찾으면 회사마다 약간 지칭하는 게 좀 틀려요. 오더링 여기는 가이드라고 했는데 오더링 네임 뭐 오더 네임 막 표현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AD8072는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죠 뒤에? 뭔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뒤에 여기 요만큼이. 얘네들이 부품 특징이라든가 얘 모양이 어떻다. 그래서 부품 이름만으로 물리적 형상을 결정 못 짓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미리 그거를 표기해 놨다면 모를까. 솔직히 표기해 놔도 AD8072JN이 무슨 패키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로 설계는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무조건 많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없으면 아까 전에 커넥터 위치를 물어보셨잖아요. 커넥터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 열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여기에 이렇게 요거 이 위에 건 뭘까요? 뭐라고 했죠? 레퍼런스 넘버 줄여서 그냥 레퍼런스. 밑에 거는 밸류 보통은 파트명. 밑에 거는 심볼이죠. 심볼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심볼이라고 할게요. 얘는 그 추상화된 그림이에요. 실제 부품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요, 뭔가 보면 파악할 수 있게 그리긴 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EPWM 1B 이거는 2번 4번이 있어요. 2번 4번 핀 번호상. 그라운드는 1, 3, 5, 6, 7, 8, 9, 11, 13, 15에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막상 보드를 보면 헷갈려요. 어디가 1번이고 어디가 2번이지? 그래서 부품은요, 이제 보통의 경우 탑뷰 기준으로 보통 아까 이런 DSP 같은 라이브러리 너무 커서 핀 번호를 보고 추적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애들은
PCB 위쪽에서 보는 기준으로 핀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항상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요. 항상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핀 넘버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데이터 시트를 봐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또 OPM프 같은 부품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핀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핀 번호.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얘네들. 얘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딱 박사님이 물어본 커넥터는 핀 번호가 있을까요? 안 보여.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죠. 안 보였다가 아니라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이놈의 핀 번호가 뭔지를 봐야죠. 얘는 이렇게 생긴 또 아라고 하시니까 또 감동 있는 건데 궁금하면 얘 데이터 시트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핀 번호가 안 보여요. 물리적 칠수만 있어. 그죠? 네.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처음이시라서 커넥터류는요 분명 어딘가에 이런 삼각 표시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거나 바닥에 1번, 2번, 3번, 4번 숫자를 적어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치에 숫자를 적어놓거나 영문을 적어놓거나 도면에 표기를 해놓거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게 없다? 그럼 괜히 쓰면 안 돼. 자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여기 네. 여기 요거 여기 1번이죠? 아유 빨간색 나는데 여기가 1번이라는 뜻입니다. 1번 핀. (1번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삼각표에 가장 가까운 놈이 1번이에요. 무조건. 2번은 어딜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2번은 어딜까요? 맞은편. 맞은편. 그거는 얘를 봐야 돼. 제 1번이 여기니 두 줄이잖아요. 이 지금 보시면은 얘 두 줄이잖아요. 네. 탑뷰 기준으로, 네,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1번이 여기니 당연히 2번 핀 어딜까요? 2번 핀 어딜까요? 그 위에. 예, 여기 이놈. 여기가 2번이에요. 왜? 헤로드에 이미 힌트가 있죠. 1번이 여기면 맞은편이 2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 지그재그로 가는구나. 그러면 요걸 보면, 얘를 보면 어디 갔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쭉 가는 거예요. 탑뷰 기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핀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저항도 핀 번호가 있을까요? 네. 아니, 없는데요? 이건 추상화 단계라서, 그러니까 정보 관리 차원에서 1번, 2번을 해놓은 거지. 사실 저항은요, 그쵸,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핀이 두 개인 뭐 커패시터, 인덕터, 뭐 비드, 저항,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전의 커패시터는 어떠죠? 극성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부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극성이 있는 부품은 핀이 두 개라도 1번, 2번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심볼을 만들 때 주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얘도 이렇게 전액캡에 극성이 있어요. 단 PCB를 보고요 1번, 2번 표기는 안 해놔요. 극성은 표기돼 있지만 단지 극성을 보고 아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가 1번 핀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세라믹 캡은요 패턴을 내가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1번 핀이다 여기가 2번 이건 알기는 바로 보고 알기는 어려워. 근데 그게 중요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경우에 따라. 그래서 회로도를 잘 문제.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 잠깐 미팅할 때 실무 자료라고 했던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상세한 정보들은 실무 개발 자료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PL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실무 자료랑 만들어진 세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 양산형 자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양산형 자료에서 안 되면 어차피 자료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양산형이면 만들자마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게 있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로도는요 이렇게 심볼 부품들도 있는데요. 부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들은 있어요. 아니, 심볼이지만 정말 추상화 랩의 심볼도 있어요. 마치 PS캐지나 피심처럼.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라운드 심이죠. 이 부품이 있을까요? 부품 없어요. 이건 그냥 ORCAD에서 야 여기가 그라운드고 이거 그냥 우리 심볼이야. 국제 약속했거든. 이 삼각형 그라운드야? 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쭉 이거 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건 뭘까요? 전원 심볼이긴 하죠. 외부 전원. 네. 근데 이게 부품으로 아니에요. 없어요. 설계자한테 도움을 주는 지표죠. 마치 기계 설계 툴로 따지면 화살표?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화살표가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이해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얘도 도움을 주는 거고, 근데 얘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실제 물리적인 형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전기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회로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회로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 트랜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트랜스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요. 진짜일 수도 있죠.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 그렸으면. 이 도트가 진짜일까요? 진짜 여기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제가 꼼꼼하게 다 그렸으면. 근데 내가 죽어라 하고 꼼꼼하게 그린 게 아니라면 저 도트가 저 위치라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거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내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믿지 못해도 관계 없다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거는 중요하죠. 왜? 얘는 PCB에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네. 전류가 흐르도록. 핀은 14개구나. 이건 확실하죠. 네. 여기서 같이 있는 유일한 정보는 쟤는 핀이 14개인 부품이다. 최소한으로 쓰는 정보. 그에 따른 물리적 크기는 파트 이름을 봐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권선 와인딩도 해야 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실 땐 핀 번호가 제일 가치 있는 정보고요. 두 번째가 밸류, 부품값, 혹은 부품값에 표시된 패키지 정보, 혹은 세 번째가 레퍼런스 정보 정도가 돼요. 그게 PCB에서 부품을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부품을 찾으실 때는 레퍼런스랑, 또 보드에 조립할 때는 레퍼런스랑 파트 넘버, 이걸 보고 위치를 찾고 부품을 붙이고 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해보시고요. 네. 뭐 또 막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